2022년 7월 말 밤 11시에 옥상에서 방풍용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무렵 약 100m 전방 50m의 저공에 떠있던 계란과 비슷한 형태의 타원형 비행체를 목격했습니다. 순간 뇌에서는 저것이 안테나 불빛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는데 안테나일 수가 없는 것이 비행체가 떠있던 곳은 주택단지 외곽의 계곡으로 냇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안테나 불빛이 그렇게 진한 무광택의 파란색일 수가 없으며 100m 거리에서 시야에 달걀 크기로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마치 뭔가가 머릿속을 스캔한 것처럼 해골과 뇌 속에 바람이 있는 느낌이었고 그 비행체가 나를 인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러 2층으로 뛰어내려가서 다시 올라온 불과 5초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비행체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외계인들이 원거리에서 인간의 생각을 읽는다는 주장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이 진보한 것처럼 이들 외계인들 역시 발전을 했을 것이며 이제는 이들이 공중에 떠서 인간들의 생각을 읽는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계인들이 지구 인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한국이 낳은 위대한 학자인 지영애 교수님의 독보적인 외계인 연구와 외계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영애 영국 옥스퍼드대 동양학부 한국학과 교수는 탈북자와 남북관계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권위자이지만 외계인 납치 연구에 매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 교수는 외계지성체 목격담이 하나같이 인간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 우주에서 왔다면 전혀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외계인들의 형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하지만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외계인들은 심지어 파충류나 동물 또는 곤충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전반적인 형태는 지구 인류처럼 팔다리를 가지고 두 발로 보행을 하는 인간형입니다. 이것에 기반한 지 교수의 결론은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서 발달한 생명 진화 체계를 공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수는 이들을 우리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라고 부르고 이것을 광역생명 진화권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리 세계의 내부나 바로 옆 세계에 우리와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의 생명체와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 교수가 외계인 납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하버드대 의대 정신의학과 존 맥 교수의 책을 접한 후였습니다. 1977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존 맥 교수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소까지 차려 외계인 납치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200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존 맥 교수의 뒤를 이어 외계인 피랍자들에게 최면을 걸어 이들의 기억을 살려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템플대 사학과 데이비드 제이콥스 교수입니다. 지 교수는 제이콥스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이콥스 박사는 최소 500만 명의 미국인이 적어도 한 번은 외계인에 의해 납치된 적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여성은 1년에 무려 100번의 납치를 당했고 3일에 한 번꼴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지 교수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외계인 피랍자들이 발생합니다. 지 교수가 수십 명의 피랍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들려주는 것들은 공상과학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 많습니다. 제이콥스 박사가 조사한 바와 같이 외계인에게 납치되는 경우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독일 여성 캐롤 루이스는 4살 때부터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납치된 순간 눈부신 빛을 보게 되고 마치 빛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피랍자들의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3배가량 많습니다. 피랍된 후에는 신체에서 난자와 정자를 채집당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납치 후에 임신 증상을 느끼고 몇 달 후에 다시 납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여러 번 납치되는 동안 UFO 내부에서 태아가 들어있는 무수한 일종의 탱크 시설물이 떠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구인과 외계인의 혼혈 아이들을 데려와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납치된 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피랍자들의 배꼽 밑이나 팔 부위에 점이 3개 찍혀진 흔적이 한시적으로 남기도 하는데 지 교수는 이것들이 생체 실험용 기구를 사용한 흔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피랍자들은 자신들의 DNA가 변형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여성 캐롤 루이스도 납치에서 풀려난 이후 일주일간 잠을 자지 않고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극의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대부분 곤충과 유사한 형태이며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텔레파시로 이루어졌지만 외계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외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아무런 해가 없을 테니 걱정 마라. 중요한 일이니 협조해야 한다. 아프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등입니다. 지 교수는 외계 생명체가 피랍된 사람들의 기억을 지웠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피랍자들이 납치된 순간부터 생체 실험을 당한 과정을 부분적으로 기억하는데 최면을 걸면 구체적인 것들까지 자세히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지 교수에 따르면 만약 인간의 상상력이나 착각이라면 각자의 기억이 달라야 하지만 국적과 인종이 다르며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수천 명의 피랍자들 보고서에서는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대동소이한 증언을 했습니다. 지 교수는 이들 피랍자들의 기억은 영화나 소설을 통해 입력된 정보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영화와 소설은 이런 외계인 납치극의 피해자들을 소재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77년도 영화 제3종 근접조우는 제이콥스 교수와 UFO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앨런 하이네크 박사가 만난 자리에 스필버그가 동석해 습득한 외계인들의 인간 납치 정보를 토대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는 외계인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자발적 납치를 조장하는 판타지 측면이 있는데 실제 납치극의 피해자들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 교수가 만난 피랍자들은 사업가, 교사, 주부 등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왜 하필 내가 선택됐을까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납치 기억 자체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매일의 현실과 꿈에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지 교수는 이들 외계인들이 우주의 다른 행성이나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고기를 예로 들면 바다, 바깥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와 연장된 세계지만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고기나 곤충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세계가 형성되고 생존 공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계인들은 인류와 같은 진화 체계를 거쳤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속도로 진화된 것이 아닐까요? UFO 목격이나 외계인 납치 보고가 20세기 중반 이후 부쩍 늘어난 이유는 그들 외계 생명체들의 삶 속에 우리 인류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구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많이 합니다. 바다를 비롯한 자연환경 오염이 우리 인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외계인들의 세계가 우리 세계의 연장선상이나 우리 세계의 모체라면 지구 행성의 오염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계인들의 생체 실험에서는 납치된 피해자들의 정자와 난자가 기본적으로 채취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구 인류와 외계인의 혼종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려 48명의 외계인 혼종 아기를 낳은 호주 여성 메간 라이커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혼종 아기를 임신시킨 외계 종족은 그 유명한 그레이 외계인입니다. 메간은 2001년 5월 대학 친구였던 앤드류 메이어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고 아기를 갖기로 결정했지만 메간은 결코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의사를 만나러 갔고 의사는 라이커에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검사 보고서는 의사와 부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메간의 건강검진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그녀의 자궁은 60세 여성의 나이만큼 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메간은 자신이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특이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 중 한 명이 메간에게 퇴행성 최면을 받아보라고 권했고 그것은 메간의 신체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최면 중에 메간은 시립공원을 걷다가 하늘에 UFO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UFO가 너무 가까이 와서 도망치려 했지만 갑자기 우주선 내부에서 뻗어나오는 한 줄기 빛에 자신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고 현기증이 나면서 결국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완전한 침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메간은 손의 촉각을 사용하여 자신이 완벽하게 매끄러운 벽과 바닥으로 된 작은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빛의 섬광이 방을 비추었고 메간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는 작은 외계 생명체들이었고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존재들의 신장은 메간의 어깨 높이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거대한 머리와 얇은 팔과 다리를 가진 특이한 생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의 거대한 검은 눈은 냉담하게 메간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들이 사진으로만 보던 그레이 외계인이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외과 수술실처럼 보이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레이들은 그녀의 신체를 어떤 장비로 스캔한 후에 벽과 바닥,
천장이 투명하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위와 아래 공간에는 납치된 여러 다른 사람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모두 메간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메간은 옆 공간에 있던 25세 정도의 젊은 여성과 입술 모양과 손짓으로 의사를 소통하면서 그녀의 이름이 켈리 베이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켈리는 메간에게 그레이들이 자신들을 임신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입모양과 손짓으로 알렸습니다. 그레이들이 실험을 시작하자 곧 2명의 여자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약 2주 후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2달이 조금 넘자 메간은 외계인과 자신의 첫 번째 혼종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의 과정 속에서 그녀는 통증에 몸부림치는 자신을 바라보며 밖에 서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레이 외계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만이 끝나자 그레이들은 지체 없이 메간에게서 아기를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메간은 여전히 아기를 볼 수 있었는데 아기는 눈이 인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신생아와 거의 같았습니다. 메간은 정확한 시간 감각은 없었지만 조금 지나서 다시 생체 실험을 받은 후 또다시 임신이 되었고 수십 번의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한 번의 임신과 출산이 지구 시간으로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어느 시점부터 달의 내부에 기지처럼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구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구조물들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메간은 이 모든 것이 대략 4년 동안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48명의 지구인과 그레이의 혼종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불임이 되었고 외계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레이들은 그녀를 지구로 귀환시켰고 외계인들의 납치와 임신, 출산에 대한 그녀의 모든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그레이들은 메간의 기억만 지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4년 동안 계약에 따라 호주 군대에서 복무했던 기억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러나 호주 국방부는 메간이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국방부 직원들은 메간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간은 2022년 현재 45세입니다. 메간의 사례는 수많은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외계인 혼종 아기를 출산했다는 증언들 중 하나입니다. 지영애 교수가 언급한 곤충 형태의 외계인은 어쩌면 잠자리 같은 큰 눈을 가진 그레이 외계인일 수도 있고 그레이 종족들 중 홀쭉한 큰 그레이는 곤충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레이들이 전적으로 지구 인류와 자신들의 혼종을 만들고 있는 배후 세력이라면 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혼종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지구 인류 전체가 소멸될 수 있는 3차 세계대전 후에 기존 인류를 대체할 새로운 휴머노이드 종족을 지구에 이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그레이 외계인들은 영화처럼 직접 지구를 침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침략을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습니다. 이들은 지구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기를 기다렸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과 그레이의 혼종을 지구에 이식하면서 새로운 지구 문명을 이루고 그레이의 가치관과 의식체계를 합법적으로 지구 행성에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그레이들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될 여지는 충분합니다.